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팀입니다. 미국 증시는 여전히 좋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는 오늘도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의 주가의 향방은 향후 이것이 가를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4거래일 연속 미국 증시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도 오늘 이렇게 하락할 법도 했는데 끝내 막판에는 상승 반전을 하며 마감을 했어요. 오늘은 다우 지수가 더욱더 크게 올랐는데요. 최근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까지는 나스닥 기술주 빅테크들이 좋았죠. 오늘은 다우 지수가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트럼프가 계속해서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보스, 스위스에 있죠.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 화상으로 참석을 했어요. 이 화상 연설에서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미 연준에 요구할 것이다. 이것에 맞춰서 세계적인 금리 인하도 돌입을 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가 인하도 압박을 하겠다라고 공식화를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오펙에 유가를 인하하도록 요청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최근 유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셰일 원전도 마음껏 시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어요. 현재 글로벌 세계 1위 석유 생산 국가는요, 미국입니다. 미국이 생산량을 올리면 당연히 오펙에서는 유가를 인하를 할 수밖에 없겠죠. 유가 인하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내려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로 끝날 것이라고 해요. 현재 독일과 같은 서유럽 지역은 러시아로부터 성유관을 연결을 해서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를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길목에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중요한 요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에너지 가격이 아무래도 떨어지면 그 중요성이 감소를 할 수도 있겠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는 스타게이트라는 AI 거대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고요. 오늘은 금리 인하와 유가 인하마저 공식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 관세와 관련해서도 생각보다 좀 저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취임하기 전에는 중국에 60%까지도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했는데 최근 오고 가는 얘기는 중국의 10% 정도 관세 인상을 요구하겠다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면서 나스닥이 오늘도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난 고점은 2200선 정도가 되겠어요. 이 2200선을 뚫어내면은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 같은데, 자, 아직까지는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1월 말부터 테슬라 실적 발표를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의 AI 관련된 실적이 잘 나와야지만 이 나스닥의 성장세도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첫 금리 인하 시기는 6월 달로 여전히 예상이 되고 있어요. 물론 트럼프가 파월을 압박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에 따라서 확률이 어떻게 바뀔지 이 부분을 계속 트래킹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 0.66% 하락한 412불에서 마감을 했어요. 최근 4거래일 동안 미국 증시는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테슬라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에서는 전기차와 관련된 의무사항을 폐지하겠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죠. 그러한 것들이 전기차 섹터에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주면서 테슬라도 같이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나 테슬라 주가의 향방은 다음 주 29일에 있을 실적 발표에 따라서 바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오고 향후 컨센서스도 좋으면 주가가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월 30일 아마 새벽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테슬라 IR팀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테슬라 4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발표가 되었어요. 28개 기관이 발표한 자료를 평균을 내고 그 중간값도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일단 이 평균값을요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평균값을 보시면은 non-GAAP EPS를 0.77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27개 기관에서 발표를 했던 야후 파이낸스에 포스팅이 되었던 에버리지 평균값은요
0.76불이었어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죠. 0.76불에서 0.77불로 소폭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피셜 컨센서스는 이쪽 왼쪽 편이 되기 때문에 0.77불로 보시면 되겠어요. 생각보다 높게 올라가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컨센서스가 낮으면 이를 비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죠. 제가 계속해서 4분기 실적 예상을 해드리고 있지만 3분기와 비교해서 4분기 주요 실적의 증가폭이 꽤 컸습니다. 4분기 자동차 인도량은 50만 대를 넘기지 못했지만 50만 대 가까운 49만 6천 대가 나오면서 3분기 대비 7% 증가를 보여주었고요. ESS 메가팩 실적은 무려 59%나 증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를 종합해 보자라고 하면은 약 10% 이상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실적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마진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약 14% 정도의 non-GAAP EPS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번 3분기 non-GAAP EPS가 0.72불이었으니까 0.82불 정도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컨센서스가 0.77불이 나왔으니까 역시나 4분기 실적은 좀 기대가 될 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른 부분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탈 레버뉴 뭐 매출액이 나와 있고요. 뭐 인컴 프롬 오퍼레이션 그리고 그로스 프로핏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좀 어려우니까 한글로 다 바꿔드렸습니다. 자, 토탈 레버뉴는 매출을 말하는 거예요. 3분기에는 25빌리언 정도가 나왔는데 4분기 컨센서스가 27빌리언입니다. 자, 이를 증감률을 나타내 보자면 7.8%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매출 총이익 역시나 중요하죠. 그로스 프로핏이 되겠습니다. 이게 3분기에는 4.9빌리언 정도였는데 이번에 5빌리언을 넘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증감률이 1.1%밖에 안 됩니다. 자, 이런 증감률을 보면 4분기 컨센서스가 생각보다 보수적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진율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3분기 대비 4분기의 전체적인 실적 상승은 10%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증감률이 뭐 1%에서 7% 수준입니다. 이 4분기 컨센서스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컨센이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 컨센서스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은 4분기 실적 발표가 될 수 있겠죠. 역시나 중요한 거는 마진율이 되겠습니다. 자, 작년 3분기를 보면 2분기 대비 마진율이 다 증가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모든 사업 영역에서 이렇게 마진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서비스 마진율은 아직까지 좀 낮은 편이지만 계속해서 3개분기 연속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에너지 부분 그러니까 ESS 메가팩 매출 부분의 마진율이 굉장히 좋아요. 30%까지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테슬라 실적의 약 한 80%를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사업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2분기까지 계속 떨어지다가 3분기에 이렇게 상승 반전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번 4분기에도 역시나 이 오토그로스 마진율이 중요하겠다. 이게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여기서 꺾일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러한 그로스 마진율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요. 4분기 예상 그로스 마진이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이 5.7빌리언 정도까지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4분기 컨센서스가 5빌리언 수준이니까 이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죠. 14% 정도 증가를 보일 수 있겠다. 3분기 대비 4분기가 14% 정도 증가를 보일 수 있으니까 4분기 실적 발표가 이 컨센서스가 낮게 나온 만큼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뭐 통계적인 숫자가 기관들의 컨센서스를 만족시킨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역시나 중요한 거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 일론 머스크의 입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5년 전체 판매량 가이던스 현재 2025년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 출발점을 알리는 실적 발표회이기 때문에 역시나 어닝콜이 중요하겠죠. 올해 얼마나 판매할 수 있을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역성장을 기록을 했죠. 2023년에 181만 대를 판매를 했지만 작년에 179만 대밖에 판매를 하지 못했어요. 마이너스 1.1%의 역성장을 기록했던 2024년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2025년에는 당연히 플러스 성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테슬라 주가는 이미 400불대를 넘어서면서 PR 지수가 100배를 넘어선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러한 가이던스가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굉장히 크게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실제적으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내려갈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주가가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좀 더 많았다.
자, 그러니까 역시나 올해 가이던스와 올해 전망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친 AI 정부, 친 암호화폐 정부를 표방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테슬라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AI와 관련된 가이던스가 되겠어요. 자, 올해 언스퍼바이즈드 FS가 언제쯤 출시를 할지 일론 머스크가 힌트를 줄 수 있겠죠. 완전 자율주행은 완전히 거의 다 달성된 수준이고 트럼프 정부의 도움하에 곧 출시하겠다라고 발언을 하면 굉장히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FSD 출시 시기와 함께 옵티버스를 올해 1000대에서 2000대 정도 테슬라 공장에 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미 관련된 부품 업체들에게는 주당 600대 정도를 올해 생산할 예정에 있으니까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AI와 관련된 호재가 이번 실적 발표 때 나오면은 굉장히 또 주가가 강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주가가 흘러내린 날이 더 많았습니다. 다만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때는 작년 10월이었죠. 주가가 크게 올랐었어요. 그 이유는 마진율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EPS도 예측치를 비트하는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요. 마진율이 좋았으니까 당연히 주당 순이익이 좋았겠죠. 지금 전기차 사업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릿고개라는 거는 기관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출액 성장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마진율로 내실을 다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높게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3분기 실적을 다시 한번 보자라고 하면은 실적 발표 레포트에도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첫 번째 탑 라인으로 제시를 했던 게 이 전면으로 내세웠던 게 이 수익성 마진율이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로스 마진도 최근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영업이익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추세가 이번 4분기에도 잘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3분기에는 사이버트럭 그로스 마진도 흑자를 달성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이 부분도 계속 이어지면 좋겠고요. 역시나 중요한 거는 자동차 마진율이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 여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3분기 실적의 그로스 마진율의 향상은 역시나 제조원가 하락에 기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차량당 원가 코엑스라고 하죠. 바로 제조원가가 되겠는데 역대 가장 낮은 숫자를 기록을 3분기에 했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낮아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실적 발표 이후에 좋은 주가 모습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는 역시나 경영에 천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해 2025년 자동차 판매량을 견인할 신규 모델 Y 주니퍼가 중국 쇼룸에 이제 완전히 도착한 모습이 포착이 되었어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쇼룸으로 향하고 있는 트레일러 트럭에 실려서 쇼룸으로 향하고 있는 모델 Y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중국 쇼룸, 그러니까 테슬라 스토어가 보이시죠? 이미 배치가 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테슬라 모델 Y가 중국 쇼룸에 도착해서 지금 입고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쇼룸으로 들어갔고요. 쇼룸에 지금 디스플레이 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형 모델 Y가 맞죠? 그래서 지금 이미 고객들이 체험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 쇼룸에 방문을 해서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내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내 보시면은 핸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 방향 지시등이 있죠. 그 다음에 안에 이렇게 램프도 이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자, 이러한 모델 Y 주니퍼는 아마 중국 내 3월 달부터 인도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인도는 시작하지 않았지만 테슬라 쇼룸에 전시된 만큼 이제 화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작년에 거의 중국 판매 1위 차량이 바로 이 모델 Y였어요. 자, 그리고 쇼룸에 전시가 되었는데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중국 설날이 이제 시작이 될 건데 설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쇼룸에 방문을 해서 신형 모델 Y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테슬라 차이나는 중국 소비자들에게 설날 선물을 주고 있는데요. 30일 동안 EAP, 그러니까 향상된 오토파일럿이죠. 이 기능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게 배포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마케팅을 잘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보셨던 모델 Y 중에 이 울트라 레드 차량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보시면은 전체적인 이 디자인과 잘 어울리고요. 전면에 이 헤드램프가 사이버 트럭처럼 계속해서 꺼졌다 켜졌다 발광하는 듯한 멋진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중국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만한 그러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올해 가이던스가 꽤 괜찮게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올해 상반기부터는 기가 텍사스에서 이 모델 Q, 모델 Y의 소형 버전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죠. 이 저가형 차량의 생산이 시작이 될 예정에 있고요. 올해 3분기부터는 기가 상하이에서도 이 모델이 생산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모델 SX3Y에 이어서 새로운 세그먼트, 모델 Y보다도 더욱더 판매량을 끌어올릴 만한 이 세그먼트가 되겠어요. 이 새로운 세그먼트가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올해부터는 판매량의 증대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에는 굉장한 페이버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북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에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못한 테슬라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캐나다의 테슬라의 모든 모델의 가격을 2월 1일부로 올린다라고 합니다. 캐나다 달러 기준으로 4,000불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델 Y가 가장 잘 팔리기 때문에 4,000불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요. 굉장히 큰 가격 인상입니다. 우리 돈 400만 원이 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2월 1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아마 주문이 폭주가 지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격을 올린 걸까요? 아무래도 환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캐나다는 캐나다 달러를 쓰고 있죠. US 달러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보시면 최근 3년 동안 캐나다 달러의 가치 하락이 커요. 전에는 캐나다 달러 1.2불 정도를 주면 USDT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US 달러 가격이 2.438 캐나다 달러 가격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환율이 뭐 1,400원대를 넘어서서 크게 올랐었는데요. 그런 수준을 지금 캐나다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어쨌든 테슬라 입장에서는 마진율이 상승하는 그런 좋은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뭐 판매량이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격을 올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언스퍼바이즈드 FSD가 출시를 하면 1억 가격 인상과 상관없이 굉장히 좋은 판매량을 테슬라가 또 기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오늘 마지막 영상으로는 사이버 트럭의 출고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공장에서 생산이 되면요, 여기 지하 터널을 통해서 자, 이 문으로 나오게 되는데 문이 멋지죠. 사이버 트럭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출고장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여기 기가 텍사스에 생산돼서 이 지하로 해가지고 이 터널로 빠져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는 정말 이러한 점에서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회사, 좋은 회사 계속해서 아트란TV와 함께 잘 투자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